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15번 문항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점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x가 k보다 작을 때는 2x-k, x가 k보다 클 때는 fx 3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을 보니까요. gx라는 녀석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실수 전체 증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x는 k라는 점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요. 자, x는 k라는 여기는 요 기준을 가지고 자, k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직선이 그려지죠. 자, 그리고 k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그려져야 되는데요. fx가 미분 가능하면서 증가하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면서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접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 우리는 만나고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식으로 생각해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요 직선 있죠. y는 2x-k라는 이 직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선은 x는 k라는 점에서 fx에 접한다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결국 y는 2x-k는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그렇죠? 자, 접선입니다. k에 접하기 때문에 x-k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1차 식을 인수로 갖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뭔가 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조건을 한번 하나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나 조건을 하나씩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첫 번째는 인티그랄 0부터 x까지 요 녀석을 정적분한 결과가 항상 0보다 크다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안쪽에 있는 gt, 그 다음에 뭐 절대값 t, t 빼기 1 플러스 이런 식을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로 이 식을 h1t라고 한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h1t를 풀 텐데요. 자, h1t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절대값이 있습니다. t-1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우선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다시 말해서 t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gt는 괜찮은데 뒤쪽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식부터 쓰게 되면 2배의 gt 곱하기 t 곱하기 t-1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구간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래 끝이 얼마냐면 0입니다. 아래 끝이 0. 0부터 x까지 적분인데요. 이 x가 중요한 포인트야. x가 0보다 항상 크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h1t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선은 지금 0과 1을 기준으로 그림이 달라지는데요. 0에서 1까지는 그래프가 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야. 어떤 거냐면 어쨌든 적분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값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쪽 오른쪽에 x값이 있다면 적분할 때 0보다 항상 크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그림이 0보다 큰 쪽만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0보다 크다라는 적분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x가 0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적분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치? 음수가 돼야지만 항상 음수가 되어야지만
이 정조분의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클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우리가 좀 그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여기 EX-K가 0이 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X축이 지나가죠. 그러면 그럴 때 만나는 요점 있지 않습니까? 요점은 바로 2분의 K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K, 0을 무조건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G 2분의 K가 0이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GX는 즉 GT라고 쓸게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T-2분의 K란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G1T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 여기다가 한번 앞에서 구한 GT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내려오시면 자, 두 배의 그럼 어떻게 되죠? T-2K 그 다음에 곱하기 T 그 다음에 T-1이고 G1T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도록 2분의 K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럼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 G1T는 잠깐 무시하고요. 이 부분 마치 3차 함수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0하고 1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는 이렇게 0이 되는 상수함수가 그려집니다. 자, 만약에 2분의 K가요. 여기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분의 K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한다면 그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괜찮은데 다시 보면 2분의 K가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그림 그려져. 여기는 괜찮아. 여기 플러스 올라와 있는 부분 때문에 이 그림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분의 K가 여기 왔습니다. 2분의 K가 여기 오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쵸? 1보다 클 때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는 그림이 생겨요. 자, 2분의 K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서 안 된다는 소리죠. 즉 2분의 K는 요 사이 어딘가에만 와야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결론은 바로 뭐냐면 2분의 K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범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조건도 우리가 박스로 조건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 부분, 요 전체 식을 우리가 H2T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체 식을 H2T라고 한번 가정해서 자, 1번 H1T를 생각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2T를 한번 식을 써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여기서는 자, 여기 이 부분 요게 양수가 되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수가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t가 1보다 크다 또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할 때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쓰면 자, 마이너스 2배의 g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는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첫 번째 H1T를 해석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지금 기준이 마이너스 2와 1이고요.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0이 됩니다. 이렇게 0이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3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부 적분은 3부터 하는 거니까 여기 3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x가 이쪽 오른쪽에 있으면 항상 0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x가 요 왼쪽에 있어서 적분을 할 때는요. 자, 어느 부분?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와 0일 때는 음수가 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항상 정적분의 결과가 0보다 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위에서 한번 쉽게 했던 거 좀 볼게요. 이 식을 또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2배의 자, t-2분의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1에 t 플러스 2 곱하기 g1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k의 위치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잠깐만 화면을 위로 옮길게요, 여러분. 자, 필기 좀 꼼꼼히 잘 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다? 여기가 마이너스 2랑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실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위에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 2분의 k 위치를 좀 잡아주면 만약에 2분의 k가 여기 있다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요 사이는 이렇게 그려지죠. 양수가 생겨서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2분의 k가 만약에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양수가 와서 안 됩니다. 즉 2분의 k가 1보다 큰 쪽이 온다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2와 1 사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파악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분의 k의 범위는요. 2분의 k는 결과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k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k는 0 이상 2 이하면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k 값은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조건 해석을 통해서 k 값이 2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 스탑하시고요.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는 2가 된다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 값까지 우리가 구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그치?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식을 써볼게요. k에다가 2를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오른쪽 식에서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k 값을 대입해야죠. k 값 대입해야죠. 2를 대입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알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뭔가를 좀 우리가 구해내면 이 문제의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x가 현재 2보다 큰 상황, 즉 k가 2가 됐잖아요. x가 2보다 큰 이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극값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fx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fx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뭐가 되면 안 됩니까? 극값이 존재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증가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국 이거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위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식은요. 자, 미분되고요. 쌤 미분되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되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이렇게 식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x-2 곱하기 그 다음에 3x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여기 미분된 결과식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이런 관점으로 볼게요. 얘를 f 프라임 x와 y는 2의 교점을 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f 프라임 이렇게 그려주고요. f 프라임이고 y는 2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y는 2를 한번 우리가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만나는 점 2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이 부분은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2보다 큰 쪽에서는 F'이 0보다 항상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요. 2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괜찮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한 우리 알파의 범위는요.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y는 2를 그리게 되면 자, 그러면 만약에 2가 여기 왔어. 여기 2가 오고 여기 다른 게 왔어.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 뭐가 왔냐면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되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x가 2보다 큰 이 부분이 0보다 항상 커야 돼. 그래야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x축이 이런 식으로 와준다면 그렇죠? 0보다 항상 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만 붕 떠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지금 필요하죠? f'x가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지금 마이너스 2도 우변 이항시켜주고 자, 요거 우리가 지금 전개할 겁니다. 자, 전개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3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8의 x 선생님이 계산은 정리했으니까 한번 순수 계산해 보시고요. 이렇게 돼서 f'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이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짝수 공식을 적용할게요. 짝수 공식을 적용하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에 자, 플러스 12알파의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거 정리하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4알파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알파의 범위가 여기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통해서 결국 알파의 범위를 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 알파의 범위를 구해보게 되면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알파가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와 이 두 개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범위가 나왔고요.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건 뭐냐면 gk 플러스 1을 구할 건데 k가 아까 2다라고 그랬으니까 g3이 돼서 우리는 g3의 최소값을 우리가 좀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G3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G3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G3은 F3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fx가 어디 나왔습니까? 자, 여기 지금 이 부분 다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 fx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f3의 값을 좀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f3을 좀 구해주게 되면은 f3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대입하게 되면 3을 대입하게 되면 자, 1 되고 자, 3 플러스 알파 그리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해줘. 그럼 마이너스 4가 돼서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파에 뭘 구할 거냐면 최소값을 G3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 알파가 어떨 때가 최소입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최소값은 5 빼기 루트 6이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20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직선 x 이퀄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하고 y 이퀄 1, y 이퀄 3과 만나는 정의 집합을 각각 bc라고 합시다. 자, 했을 때 나오는 원수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들을 구해보시고 그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시작함에 있어서 y 이퀄 a sin x 플러스 b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를 볼 때에는 자, 여기 뒤에 붙는 평행 이동한 b라는 저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0이고 파이고 여기가 2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b 값을 고정을 시키고 a 값을 변화시키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첫 번째로 y가 1인데 y가 1이 아니죠. b가 1일 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방금 봤던 저 직선이 y 이퀄 1이 되는 거고요. 네, 0에서 출발해 가지고 파이 갔다가 2파이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자, 파이에서 만나는 지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1차적으로 점 한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y 이퀄 1하고 만나는 것도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에서는 동일한 좌표라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나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총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y 이퀄 3이 위에 배치가 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일까? 라고 하면은 바로 이 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되는데요. 이 폭이 지금 2보다 초과해야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저 폭을 결정하는 친구는 a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자, a에 대해 가지고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3,1, 4,1, 5,1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은 y가 b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y 이퀄 1과 3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선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 값을 변화시켜서 탐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b가 2인 케이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 기준선은 y가 2다. 요 기준선이 될 거고요.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도착하게 될 때 여기가 파이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1하고 3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고 총 3번을 만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죠. y 이퀄 1하고 y 이퀄 3.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a가 1이다 이렇게 되면서 1,2라고 하는 점 하나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왜 다른 데가 안 된다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위아래로 a 값이 변화할 때 폭이 동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만나는 위치가 둘이 상대적 위치가 비슷하게 된다고, 같게 된다고 하면요, 그럴 때에는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것만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b가 3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치 y 이퀄 3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겠다. 그죠? 자, 그럼 y 이퀄 1은 3보다 아래에 있을 건데 2번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총 3번을 만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y 이퀄 1까지의 폭은 2가 되겠죠. 자, 2라는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서 알 수 있죠. a가 또 역시 2를 초과하는, a는 3보다 커야 되므로,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3,3부터 해서 5,3 여기까지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b가 4일 때 역시 기준선 y 이퀄 4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요번엔 조금 다르게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2파이고 파이인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일단 1하고 3이 아래 있죠. 둘 다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한 녀석한테만 걸려야 되죠. 누구한테만? y 이퀄 3에 걸리고요. y 이퀄 1에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라고 하면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얼마죠? 3이다. 이렇게 잡히죠. 따라서 A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2밖에 안 돼요. 그로 인해서 2,4 하나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B가 5일 때. 자, B가 5인 케이스에서는요, Y가 5다.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네, 밑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1하고 3에 대해 가지고 3에서만 걸려야 되고요. 1에서는 걸리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도 역시 폭을 계산해 보면은 2에서 4 사이. 따라서 A는 3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그로 인해서 3,5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A 플러스 B가 가장 큰 값은 8이 될 것이고요. 가장 작은 값은 3이 돼서 따라서 답은 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1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이거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런 그래프 하나가 떠올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네요.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실수 A의 최대값이 2다.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또는 0이 되는 최후의 선이 2라는 거죠.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음수가 맞고요. 올라가니까 양수가 되죠. 다시 내려가니까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긴 다시 양수의 기울기가 되니까 우리는 최후의 부호가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극점 하나를 알게 된 거죠. 2, 어쩌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가족권만 가지고 여기까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fx k의 원소 개수가 3개, 교점 개수가 3개란 뜻이죠.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다. 네, 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교점이 생길 때, 교점이 3개가 되는, 3개 이상이 되는 최소값, 여기가 되겠죠? 3분의 8이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3분의 8이다 라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2가 되니까 그쵸? 여기가 다른 값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을 것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 값을 베타라는 x값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역시 알파와 베타 그리고 2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이 조건에 맞겠죠? 둘 중에 하나. 그 조건은 뭐냐면은 f0는 0, f'1은 0이다 라는 저 값인데, 자, 일단 2보다 작은 값들 중이니까 알파하고 베타 중에 하나가 1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죠? 왜냐? 알파가 1인데 0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0이 여기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네, 0이 못 나오죠. 0,0이 못 돼요. 왜냐? 3분의 8이 바로 최소값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0을 못 만드네? 오케이, 그럼 베타가 1이라고 해봅시다. 베타가 1일 때 0이 아무리 열심히 내려와도 역시 3분의 8 밑으로 못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는 f0 이퀄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조건은 맞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두 번째 조건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은 좀 지워버리고요. 두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래프가 fx라 잡았을 때 y = 3분의 8이 극점하고 만나니까 이 극점의 좌표가 2,3분의 8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다. 그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쓰면 좀 편한 것 같아요. fx-3분의 8이라는 식은 말이죠. x-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표기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편할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한테는 조건이 아직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 a, b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3분의 8이라는 y값으로 약간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은 저기가 중근이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는 게 꽤 유리하겠죠. 저렇게 표현하는 게 꽤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a, b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먼저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f0가 사라지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f'x를 구해야 됩니다. 양변을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2x 빼기 2 x제곱 플러스 ax. 자, 우리 미정계수 b는 구해놨으니까 숫자로 바꿔서 쓸게요. 그 다음은 앞에 거를 곱의 미분법이죠. 네, 뒤에 걸 미분하니까 플러스 a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f'0 1이었죠 f'1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a가 될 것이고요. 뒷항에서는 1이니까 a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거고 f'1이 0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4가 0이 되므로 a가 3분의 4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fx가 완성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f3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f3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에는 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가지고요. 3분의 8이라 함은 하고 3을 대입합시다. 그럼 앞에 거는 1이니까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9 플러스 12 다 쓰고 가도록 할게요. 네, 안 쓰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9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됐겠다. 그죠? 네. 네, 선생님도 이런 걸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13 빼기 3분의 2고 우변을 넘겨줄게요. fx고 플러스 3분의 8이 되니까 답은 15가 나오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조건을 얼마나 잘 따지고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가 좀 변경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접선관계를 이용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가져오면은 꽤 식을 썼을 때 유리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이 A2가 마이너스 A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A1의 값을 K라고 두고 A2의 값은 마이너스 K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때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규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 규칙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루트 n이 자연수이고 a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규칙을 따라간다고 했고요.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인데 나머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이 거듭 제곱이 제곱수가 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n에 4가 들어가는 경우 n에 4가 들어가는 경우는 A5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n이 9가 들어가는 경우 10번째 항을 구할 때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계속 1만 더해지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계속 1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A5로 넘어갈 때는 n이 4가 되는 경우예요. 근데 n이 4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항이 플러스인 경우만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k가 2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 건데요. 2보다 크게 되면 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등차 수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5, 6, 7 아홉 번째 항까지 마이너스 k 플러스 7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경우를 나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k가 7보다 큰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k가 7보다 작은데 일단 이 앞쪽에서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k가 2와 7 사이인 경우로 나눠서 풀겠습니다.
자, 7보다 크면 또 음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등차 수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고 여기서 계속 1씩 더해지면 7번이 6번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네. 5번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이 되겠고요. 걔가 1이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 k 값은 12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1은 일단 12라는 값을 한번 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와 7 사이에 있는 경우는 이게 양수이고 또 루트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10이라는 것은 a9 마이너스 9 들어가면 이제 3 곱하기 a3 요 값이 되겠죠. a9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고요. a3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면 2k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5번을 또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k 플러스 9가 되겠고요. 그 값이 1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k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4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x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k가 2보다 작은 경우예요.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a 다섯 번째 항이 a 네 번째 항 4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2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여기서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그 이외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4개가 추가되면서 k 플러스 6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주셔야겠죠. k가 마이너스 6보다 큰 경우 그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요 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0번째 항이 9번째 항 마이너스 3a3가 되겠죠. 9번째 항은 k 플러스 6이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4k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겠고 여기서 또 5번을 가게 되면 플러스 1, 그 외의 경우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가 더해지게 되면 4k 플러스 8이 되겠고 그 값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경우는 그 이외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면서 k 플러스 7이 되겠고요. 여기서 또 플러스 1이 되면서 5번을 더 가게 되면 k 플러스 12가 1이 되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a1 값을 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다 곱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을 하게 되면 자, 음수 양수로 바뀌고요. 자, 3 되니까 33 곱하기 7 그래서 답은 231이 되겠습니다.